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량 생산과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소형 승용차 포니는 연간 14만 대 수준까지 생산과 판매가 확장되었습니다. 수출 지역 또한 늘어나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출량은 2만 대를 넘어서지 못했고 매출 금액도 1억 달러 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 성공과 안정적 미래를 위해서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세용 회장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동차 최소 경제 단위로 여겨졌던 30만 대 공장 건설 계획을 1981년 10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연간 30만 대 정도를 생산해야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공장 자동화와 품질 향상,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30만 대 공장 건설 계획은 1985년까지 내외자 총 3,969억 원을 투입하여 울산 공장에 전륜 구동형 소형 승용차를 연간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81년 당시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가 약 57만 대였고 생산은 승용차와 상용차 포함 13만여 대 수준이었으니 연간 30만 대 생산 공장 건설은 도전적 구상이었습니다. 30만 대 생산 공장을 세우게 되면 연간 4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세계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와 전륜 구동형 생산 기술에 대한 기술 제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엔진, 기어 공장과 금형, 도장, 프레스 공장을 새로 짓고 주 단조 공장과 의장 공장은 일부 증설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기계를 재배치했습니다. 엑스카 프로젝트는 대량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므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종합 성능 기준과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차명은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뜻의 엑셀런트에서 착안된 포니 엑셀이었습니다. 1980년과 1981년은 자동차 내수 침체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76년 포니 생산 이후 자동차 수명 주기가 5년 내외임을 감안하여 포니의 외부 스타일링을 약간 바꾸고 일부 성능을 개량한 포니2를 개발하여 1982년 3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포니2는 연평균 4만여 대 대내외로 판매되어 현대자동차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포니도 1982년 7월에 이르러 내수 20만 8천여 대, 수출 9만 2천여 대로 30만 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1983년 5월에는 두 번째 고유 모델로서 중형차인 스텔라를 출시하여 그간 포드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했던 중형차 코티나를 대체했습니다. 중형차 스텔라는 1978년 12월부터 와이카 프로젝트로 총 270억 원의 개발 자금이 투입되어 출시 후 택시 회사들의 호평을 받았고 1985년 이후 국내 중형차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30만 대 생산 계획 구상을 하면서 직접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작 기계를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간 공작 기계를 수입하여 사용했으므로 고장이 났을 때는 외국 제작회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수리할 때까지 기계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작 기계를 직접 생산하게 되면 고장 수리 기간도 단축되고 국산화한 부품의 생산 단가도 수입 부품에 비해 50%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79년 전후 국내 공작기계 산업 수준은 선반과 밀링 등 범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였고 고급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전용기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전무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작기계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드릴링 머신 등의 공작기계 기술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열처리로 제작은 일본 동경 열처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습득하기로 하고 1980년 3월 공작기계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작기계와 금형 부문에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국산화 이후 부품 단가를 낮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산화하지 못한 공작기계와 금형을 수입할 때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자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 계획을 세웁니다. 1982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마북리에 총 6,100평의 연구소를 6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착공하고 1984년 11월 완공했습니다. 연구소를 직접 세우면 그간 기술을 제공하던 글로벌 선진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경쟁자로 여겨져 그들로부터 견제와 압박이 가해져서 더 이상 기술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장기적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소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세영 사장은 연구소를 이끌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GM, 포드, 크라이슬러에서 근무하는 한국 출신 연구원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을 KPAI라 명명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는 연구원들에게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GM에서 이현순 박사를, 크라이슬러에서 이대훈 박사를 영입하고 마북리 연구소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1983년 마북리 연구소에서 시작된 자체 엔진 개발의 노력은 1991년 1300cc 소형 가솔린 엔진 알파 개발로 결실을 맺습니다. 알파 엔진은 영국 리카르도사와 기술 협력 계약하에 이현순 박사팀이 주도하여 개발에 성공하고 소형 스포츠카 스타일의 스쿠프에 탑재되어 상용화되었습니다. 포니에는 일본 미쓰비시의 세턴 엔진이 장착되었었지만 1980년대 R&D 투자의 성과로 7년 만에 일본 소형차 엔진 성능보다 우수한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주행 시험장 설립도 추진합니다. 1978년 60만 평 규모의 종합 주행 시험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제2차 오일 쇼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30만 대 생산 공장 착공과 함께 울산에 24만 평 규모의 종합 주행 시험장 건립을 추진하고 1983년 11월 완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능 테스트 역량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4년 11월 세계 공인 자동차 시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시험 장비를 들여와 충돌 시험장과 시험 연구실을 준공했습니다. 충돌 시험장에서는 차량의 정면, 측면, 후면의 충돌 시험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도와 성능을 높였습니다. 한편 시험 연구실에서는 영하 40도씨에서 영상 60도씨까지 혹한 및 혹서 테스트 설비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차량 부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한 30만 대 생산 공장 구축과 기술연구소, 종합주행시험장, 공작기계 사업부를 갖추어 가면서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을 향한 신차 개발을 1970년대 후반부터 준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78년부터 전륜 구동형, 4륜 독립현가 장치, 5단 변속기 등의 최신 메커니즘을 탑재한 신차 기본 설계 방향을 잡고 1979년 디자인 개념 설정, 1981년 7월부터는 스타일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81년 11월 일본 미쓰비시의 샤시 기술, 이태리 이탈 디자인의 스타일링 기술, 영국 GKN으로부터 전륜 구동형의 핵심 부품인 등석 조인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및 트랜스미션의 기술 도입은 일본 미쓰비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차 개발은 35대의 시작차 시험을 거쳐 1985년 2월 신차 발표회와 함께 1300cc와 1500cc 배기량의 3개 모델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차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타일, 성능, 안전도 면에서 우수한 포니 엑셀이었습니다. 전륜 구동형의 특징은 후차축이 없으므로 실내 공간이 넓어져 운전석과 뒷좌석 승차 시 여유가 생기고 엔진룸과 실내 간 차음벽 설치를 통해 외부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브레이크 제동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1980년대 중반 당시 미국 승용차 시장은 연간 1천만 대 수요에 걸맞게 연간 500만 대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통해 차량 수출의 흑자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입에 앞서 1984년 캐나다 시장에 먼저 포니2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1981년 캐나다 정부는 일본의 소형 승용차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경쟁 차종이 없는 캐나다 시장에서 포니2는 1984년 2만 5천여 대, 1985년 7만 9천여 대 수출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현대자동차는 1985년 2월 엑셀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일본 소형 승용차에 대한 수입 규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상태였고 연비가 높은 소형차에 대한 수요 갈증이 엑셀로 몰렸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달러 680원에서 980원으로 상승하여 수출업체가 흑자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엑셀의 미국 진출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엑셀은 미국 진출 첫 해인 1986년에 18만 6천여 대, 1987년 26만여 대가 판매되어 미국 기업 전문지 포춘에서 현대자동차 엑셀을 1986년 미국 10대 상품으로 선정할 정도였습니다. 1985년 캐나다 시장에 수출을 한 포니2는 10만 대 이상 수출되어 전 세계 12만 대 수출에 이바지했고 총 수출액도 5억 1,300여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포니 엑셀은 출시 1년 만에 20만 3천여 대가 판매되고 1986년 11월 말까지 수출한 금액이 11억 6,900만 달러로 미국 수입차 가운데 4.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포니2와 포니 엑셀의 괄목할 만한 성공의 요인을 분석하자면 1,000달러에서 2,000달러에 이르는 가격 경쟁력, 원화 환율의 상승, 그리고 미국 소비자에 적합한 엑셀의 품질,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독자적 판매망 구축과 함께 장기적이고 치밀한 준비 기간과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승용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와 경쟁 관계에 있던 세한자동차는 1978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산업은행 지분 50%를 인수하고 남은 지분 50%를 보유한 GM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협상을 5년간 진행했습니다. 협상 결과 1983년 대우그룹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사명을 세한자동차에서 대우자동차로 변경합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대우자동차를 그룹의 주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연간 2만 대 정도의 GM 모델의 승용차를 생산하는 수준에서 현대자동차와 같이 고유 모델의 최신 차종을 출시할 만한 역량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GM은 미국 내 소형차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경쟁할 소형차 생산이 절실했으므로 소형차 생산을 위한 월드카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월드카 전략은
GM 계열사인 독일 오펠사가 소형차를 개발하고 대우자동차는 생산을 담당하며 품질 보증과 판매는 GM이 담당하는 국제 분업 체계였습니다. 이를 통해 1986년 대우자동차는 월드카 전략 차종인 르망을 생산하고 1987년부터 미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1987년 대우자동차는 르망을 미국 시장에서 6만 8천여 대, 1988년에는 7만 8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1981년 정부의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승용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1980년 일본 마쓰다의 1톤 트럭 봉고를 라이센스 도입하여 생산하고 이어 1981년에는 12인승 소형 승합차 봉고 코치를 출시하여 5개월간 1천여 대, 1982년 1만 3천여 대, 1983년 1만 9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봉고 시리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기아는 1981년까지 누적 적자가 530여억 원에서 1982년 이후 흑자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또한 1987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업종 해제를 앞두고 기술 제휴 업체였던 일본 마쓰다와 포드가 월드카 전략으로 개발해 놓은 1000cc 배기량의 소형차 프라이드 생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포드가 개발 비용과 판매를 담당하고 일본 마쓰다가 기술과 생산을 맡기로 하는 국제 분업 체계에 수출 자율 규제로 생산이 어려워진 일본을 대신하여 기아 자동차가 생산을 맡게 됩니다. 1985년부터 수출을 조건으로 생산 준비에 들어가 1987년 미국에 수출이 시작된 프라이드는 첫 해 6만여 대, 1988년 7만 3천여 대 판매에 성공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량 생산과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88 올림픽과 자동차 대중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